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헬로카봇 드로캅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이 드로캅은 헬로카봇 하이퍼캅스의 메인 몸통을 담당하는 캐릭터이자 이 하이퍼캅스의 멤버의 대장이기도 한 캐릭터인데요. 이 메인을 담당하는 로봇인 만큼 사이즈가 상당히 거대하게 나와줬습니다. 합체 방식이 이 기존 카봇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드로캅 본체부터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드로캅의 비클 모드입니다. 일단 굉장히 거대하죠. 와, 간만에 이 개인 멤버가 이렇게 거대한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오, 굉장히 SF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묵직하면서 굉장히 거대합니다. 자, 일단 이 비클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멋지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날개가 X자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일단 공식적인 명칭 자체는 드론 모드라고 합니다. 상당히 거대한 드론이죠. 일단 이름이 드론이라는 것답게 날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드론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방향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프로펠러 형태의 날개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형체만 드론이거든요. 형체만 드론이고 본체 자체는 약간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헬리캐리어, 맞죠? 헬리캐리어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거대한데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기가 상당히 무거울 정도로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드로캅에 지금 무장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렇게 드로캅의 칼 그리고 총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그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총을 넣는 그런 방식인데 참고로 미리 얘기 드리자면은 이쪽 보시면은 지금 되게 조금 크랙이가 있죠. 이게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넣다 보니까 갑자기 까직 소리가 나면서 살짝 이제 크랙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밑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변신 형태 자체는 완벽한 비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위별로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앞쪽은 이런 식으로 콕핏 형태처럼 나와 있습니다. 되게 비행기 같죠. 일단 SF스러운 비행기처럼 생겼고 뒤쪽은 이렇게 그리고 헬로카봇 마크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폴리스라고 써 있는데 사실 폴리스라는 부분이 살짝 좀 거슬려요. 이게 오히려 경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SF 메카닉 그런 방향으로 나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경찰 부분은 여기도 이게 경광등인가요 이거? 약간 이 정도의 경찰이면은 사이버펑크 시절 아니면 뭐 이제 블레이드러너 시절 같은 약간 진짜 먼 미래의 그런 경찰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메카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드로캅이라고 하죠. 이 드로캅이 뭔 뜻인가 궁금했는데 뭐 일단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런 갑판 부분도 보이고 메카닉 디테일도 보이는데 요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요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드로캅 전함이다 드로캅 비행다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궁금했는데 이 드로캅이라는 뜻이 사실 드롭십, 네,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죠. 네, 수송선, 네, 수송선 같은 컨셉으로 나와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쪽에 숨겨진 기믹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부스터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자, 여기에 바로 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하이퍼캅스 멤버 중에 한 명을 여기다가 수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송선이죠.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하를 하는 약간 진짜 그 드롭십 같은 느낌으로 나와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 그립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립 부분을 넣어줬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은 진짜 그 약간 수송선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배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량을 싣고 있는, 네, 차량 실어주는 그런 배가 있죠. 네, 유람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배 컨셉을 가져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드로캅이란 이름이 아무래도 이 드롭십하고 캅하고 섞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길쭉하게 드롭십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클 상태에서 이 자동차 모드로도 변형할 수가 있는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은 날개 부분이 이렇게 있죠. 4개. 보시면 여기에 경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 파츠가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쳐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바퀴 형태가 되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뭔가 되게 딱 스무스하게 그리고 되게 찰지게 딱 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디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원래 프로펠러였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프로펠러였는데 간단하게 날개를 접음으로써 순식간에 바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요거는 진짜 기믹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당히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여기가 자, 이렇게 다시 보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도색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프로펠러 그리고 이 부분을 가리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은 그냥 휠 형태가 이렇게 생긴 바퀴 그리고 거대한 전함 형식의 자동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함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드롭카겠죠, 이제. 드롭카? 드롭캅?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 플레이 밸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 이제 바퀴가 달려있는 이 비클 형태에서도 이렇게 굴릴 수가 있고, 참고로 이렇게 아까처럼 드론 모드를 할 때는 안쪽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작은 랜딩 기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드로 하든 이 바닥에 착륙시킬 수 있는, 착륙시켜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헬로카봇 드롭캅 변신! 자, 먼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무장이 있었죠. 이 무장을 전부 다 제거를 시켜서 옆쪽에다가 잠깐 두시고요. 지금 당장에는 따로 붙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 분명히 여기에 파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살 떼주셔야 돼요. 어쨌든 살짝 크랙이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 뒷부분부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파츠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옆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 가운데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고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2번 이중 힌지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결합 부분이 있죠. 이렇게 원형 조인트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완벽하게 접히는 형식으로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다리. 자,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다리를 펼쳐줄 건데 그 전에 이 윗부분을 먼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제해서 옆쪽으로. 자, 여기도 해제를 해서 옆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다리부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나눠준 이유가 여기에 살짝 걸리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여기 내리실 때 여기 손가락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찍힐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소리가 나도록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발 부분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 날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전개를 해서 접어준 다음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이 있어요. 이 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한 번, 2번. 자, 꺼내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인트를 꺼내기 위한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발 부분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반신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상반신은 그냥 보시면은 양쪽이 이제 팔이 되고 이쪽이 어깨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주면은 드롭캅의 얼굴이 나오면서 양쪽 팔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팔 부분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이 있죠. 이 팔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안쪽으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옆에 놨던 무장이 있었죠. 이 두 개의 무장. 자, 무장을 각각 끼워줄 텐데, 자, 보시면은 한쪽에는 이런 식으로 칼, 이 드롭캅의 칼을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고요. 자, 아이고, 반대쪽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아까 빼놨던 총을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드롭캅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거대합니다. 자, 일단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 굉장히 납작하고 되게 플랫하죠. 자,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뭔가 백팩이 뭔가 어디 다른 로봇에 익숙한 그런 백팩 형식처럼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자, 전반적으로 상당히 거대하고 비율이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비클 형태도 굉장히 거대했는데 로봇 형태는 그 비율 그대로, 그러니까 비클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선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길쭉합니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충 봐도 상당히 묵직하고 거대하죠. 사실 이전에 나왔던 이제 이그리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합체 카봇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롭캅을 보니까 약간 그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그리붐이 조금 유독 작았었던 거고, 드롭캅을 보니까 기존 합체 멤버와 동일한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뭐 펜타스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이언트 로더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멋들어지게 나와줬는데 이게 컬러링이 약간 폴리스죠. 네, 하이퍼 캅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이 상징하는 색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로 카봇에서 자주 쓰이는 색상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빨간색까지. 그러고 보니까 어깨가 비대칭이네요. 어깨가 이런 식으로 그 경찰의 경광등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컬러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살짝 뭐랄까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복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복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납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여기 로봇 형태의 그 몸통은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입체감이 없어요. 굉장히 밋밋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몰딩과 도색만으로 이렇게 커버를 한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서포티봄이 가지고 있는 파츠를 이쪽에다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롭캅 상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합체를 위시해서 조금 디자인을 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얼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와줬는데, 자, 보시면 얼굴을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강인해 보이는 고글 형태의 얼굴로 나와줬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약간 그 용자물로 치자면은 그 완전 그레이트 합체 아니면 뭐 추가 합체 폼업을 하기 전에 그 얼굴처럼 나와준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인상 깊은 그런 얼굴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하이퍼 캅스 얼굴은 이 안쪽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뒤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빼서 여기에 있는 하이퍼 캅스의 얼굴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닫아주고 여기를 돌려주면은 짠! 하이퍼 캅스의 얼굴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합체를 하게 되면은 요 얼굴이 메인으로 쓰일 텐데, 뭐 대충 하이퍼 캅스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빨리 합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 합체 전에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얼굴을 먼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멋들어지게 디자인된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이 아까 그
이제 비클 모델일 때는 옆부분이었죠. 여기 랜딩 기어도 그대로 있고요. 다만 여기에 회전축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좀 더 가동 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회전은 됩니다. 근데 주먹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주먹은 여기 이런 식으로 있고 관절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포징을 취할 때 조금 민망한, 애매한 포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을 좀 자주 쓰는데 적어도 이 주먹이라도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물론 헬로카버 자체가 어린이용이지만 키덜트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세세한 퀄리티를 하나씩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쨌든 이왕 나와준 거 이렇게 나와줬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좀 이따 이 부분은 가동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리 부분은 굉장히 이 원색이 많이 쓰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파란색 바탕에 그리고 노란색까지 들어간, 그리고 붉은색과 하얀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컬러링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노란색, 여기가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원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CG에서는. 뭐 어쨌든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런 색이 아니라 하얀색이나 다른 색이었으면은 좀 더 경찰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다리만 보면은 사실 모 용자물의 다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모 용자물이라고 할 것도 없이 되게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선가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파이버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전체적인 컬러링까지 약간 용자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파이버드가 생각이 날 정도로 살짝 오마주를 한 것 같은 컬러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거라. 자, 참고로 뒤쪽은 이렇게 다행히도 뭐 뒤쪽에 뭐 텅 비어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아까 이 부분이 그 플랫폼이었죠. 그 뒤쪽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접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만 이 드로캅이 지금 합체를 생각해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여기 지지하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지지하는 역할 부분이 자 보시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어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여기,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문제가 안 생겼겠지만 지금 이쪽 여기 관절이 하나 들어가면서 여기가 지금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는 살짝 설계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가이드가 저쪽에 있고 이쪽이 한번 덜컹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상태로는 살짝 버틸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보통 가지고 놀 때 아니면 세워둘 때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세워두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불안불안해요. 지금 조금만 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기존에 있던 뭐 로더라든가 다른 펜타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요거는 살짝 설계 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서포티브몰 합체를 시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서포티브 때는 당연히 이렇게 넣어놓고 이쪽에다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사실 서포티브, 그러니까 헬로카보 이 하이퍼캅스를 완벽하게 다 전부 다 완성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엔간하면은 다 좋은 평가를 하는데 요 하나, 이 오게티 때문에 조금 평가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변신을 한 걸까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히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볼품없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뒤로 자주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형태로 만들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방금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근데 제가 뭔가 변신을 잘못했을까 하고 매뉴얼을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그 매뉴얼에 있는 CG 모습인데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 부분, 여기에는 지금 이 판넬이 안 접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접혀 있는 형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쓱 보면은 이 부분을 확 접으라는 얘기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일단 여기는 이제 비클 형태로 변할 때 이런 식으로 내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거든요. 근데 내린다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자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변신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데, 내린다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내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형태가 이제 정상이고 이 부분을 변신할 때 내린다라는 그 매뉴얼대로라면은 지금 요게 이제 변신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도 이렇게 좀 살짝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변신한 건지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내린다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접혀 있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의문을 느꼈던 거는 자, 박스의 CGI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은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체할 때만 접히는 거지. 여기가 아마 이제 서포티브의 파츠일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닐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걸까요? 요런 형태? 살짝 헷갈립니다. 뭔가 서포티브의 파츠일 것 같긴 한데 매뉴얼을 보면 알겠죠? 제가 지금 살짝 헷갈려서 매뉴얼까지 지금 확인해보는 형태인데 어디 보자. 하이퍼캅스가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서포티브의 파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됩니다. 이때는 펼친 게 맞거든요. 뒤쪽에 이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드롭캅 형태일 때는 접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깔끔한 그런 프로포션을 위해서라면 이 접는 게 맞는 거긴 하겠죠. 네, 어쨌든 그럼 일단 전 이 기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 좀 살펴보면은 머리는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치 관절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참고로 이쪽도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꺾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는 꺾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접힘이 완벽한 형태로 꺾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맞물리죠. 다만 이쪽 여기에 이 손목에만 따로 이 회전되는 관절까지 있었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멋들어진 포징, 이 상태에서 좀 멋들어진 포징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개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요. 허리라든가 상체는 따로 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은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고 뒤쪽으로는 자, 이 정도까지인데 더 올라갑니다. 다만 이쪽에 좀 걸려가지고 여기를 좀 들어서 올려주면은 네,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주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은 딱 이 정도까지, 정식 한 90도 정도인데 아마 나중에 합체를 하고 나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을 좀 열어서 더 꺾어줄 수가 없네요. 네. 90도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로 꺾어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발 부분은 따로 가동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역시나 굉장히 거대합니다. 기존 헬로카봇, 이제 합체하는 헬로카봇에 비하면은 일단 메인 메카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스톰이라든가 로더, 그리고 다른 기존에 나왔던 그 합체 로봇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거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카봇 드로캅 리뷰였습니다.
예전 이 펜타스톰 때나 자이언트 로더 때는 이 다른 멤버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메인 몸체가 되는 멤버가 마지막으로 발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메인 몸체가 되는 캐릭터가 두 번째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이 합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로캅을 만져보면 볼수록 빨리 이 하이퍼캅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모든 멤버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